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64페이지 지상권이죠. 1번 문제 보시면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굉장히 조심해야 될 지문이죠. 일단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토지 사용권이에요. 물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죠. 그렇더라도 아무튼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이 소멸한다. X죠. 토지 사용권. 토지가 멸실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상실하겠지만 지상권은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또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1번은 X고 1번이 답이죠.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자,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대항력이 있는 거죠.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한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예요. 자, 우리가 법정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건물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가 경료될 당시에 나대지라는 말은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즈음이 되는 거죠. 4번, 지료를 2년분을 내지 않으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결정했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내야 되겠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실무적으로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면요, 은행은 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대지에다가 지상권까지 설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요. 왜요? 나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최근에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지상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담보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갚으면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할 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소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법정 지상권이 아닌 일반 지상권에 관한 가장 흔한 형태의 지상권일 수 있기 때문에 5번 같은 지문도 좀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이므로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2번,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요? 권한이 있으니까요.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양도할 수 없다. X죠. 답은 3번이죠. 4번, 구분지상권 나와 있는데, 구분지상권은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이 구분지상권이고요. 따라서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런 지문이 나오면 반드시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수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일반 지상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3번 문제입니다.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X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2번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O. 왜요?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네요. 4번 약정한 지유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려면 2년분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3번 지문은 X가 되고요.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5번 지상권은 최단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기간이 30년이 되고요. 일반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5번 지문도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4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이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게 되고요. 따라서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죠?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은 해요. 다만 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물론 등기 안 해도 뭐는 해요? 취득을 하니까 2번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지상권의 범위인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요건을 갖춰서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면 그 범위는 건물의 밑바닥 땅뿐만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의 공지까지 그 범위가 뭐가 되냐면 확장이 되기 때문에요.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이것도 무상의 원칙이지만 협의로 지료를 정할 수가 있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그 지료를 결정한다는 취지는 당연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5번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됐어요.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매 계약을 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도 꽤 잘 내는 편이고요. 26회 때 나왔고 작년에는 안 나왔죠. 그럼 올해는 그러니까 지상권은 무조건 내고요. 그다음에 분묘기지권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원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 이 사람에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땅 소유자는 1번 분묘이장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2번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이고 관습법상 물권이고 등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죠. 3번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토지사용권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묘를 신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본 형태든 쌍본 형태든 합장할 권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분묘기지권은 물론 물권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해요. 따라서 만약에 분묘기지권자가 나 분묘기지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분묘를 이장하는 거나 철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분묘기지권도 무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뭐죠? X가 돼요. 근데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최근 판례로서 추가될 지문이 뭐냐면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해요. 그러면 무상이 원칙이라는 말은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지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념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멸 청구가 하다는 거 이거 하나 좀 추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5번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무상이라는 말은 지료를 지급하기 약정했다면 당연히 지료를 줘야 된다는 것을 깔고 있고요. 만약에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입니다. 일단 지역권은 양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일종의 구색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종대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요역지상의 권리가 소멸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요역지상의 권리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수반해서 함께 갑니다. 따라서 1번 지역권과 요역주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한 필지 돈 전부여야 되고요. 편익을 인정하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일 필요는 없으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지역권은 물권입니다. 그렇지만 뭘 못하고 있냐면 점유는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는 가능하고요. 다만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불가분성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당연한 질문이죠. 만약에 공작물이 있고 그것을 함께 사용했다면 당연히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테니까 5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도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상속이 될 것이고요. 2번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지역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은 개념이죠. 지역권이 뭐냐?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요. 4번 지역권자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역권을 그렇지만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효할 수가 없을 거고요. 5번 불가분성입니다.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넘기셔서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반복적인 지문이고 2번 지역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3번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여야 하지만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X죠. 뒤바뀌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지역권 설명할 때 그림이 이렇게 그리죠. 길이 이렇게 있고 갑의 땅, 을의 땅 해서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했다면 편익을 받는 을의 토지는 뭐죠? 요역지고요. 편익을 주는 요 부분 갑의 토지는 뭐죠? 승역지입니다. 따라서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한 필지 전체이고요. 승역지는 일부입니다. 일부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뒤바뀌어 있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지역권은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계속 반복이죠. 불가분성.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당연한 지문이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또 나와있네요. 한 사람만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고요. 3번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하여 뭐 할 수 없죠? 처분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보죠. 5번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죠. 답은 4번인데 억지로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사람을 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하냐면 무작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국가 거가 돼요. 따라서 포기하되 국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을 위해서 여기다 뭔가 공작물이나 뭔가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을은 갑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갑이 을을 위해서 요 토지에 대해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갑은 요 부분에 대한 토지를 을에게 위기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합니다. 위기하면 요 부분의 토지는 을의 소유가 되고 갑은 뭐죠? 소유권을 잃어버리되 그 의무를 면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위기하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위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
여기서 누구죠? 갑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두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2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이죠. 3번 요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맞아요.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4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분권을 소멸시키지 다시 한번요. 3번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맞죠?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뭐죠? 4번이죠.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럼 보시면 이게 지역권은 딱 5문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5년 동안 기출문제를 보고 있단 말이죠. 매년 한 문제씩 나오게 되고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5문제를 보시면 지문이 다 뭐죠? 비슷비슷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전세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존속기간은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자가 굴릴 전자거든요. 한 번 더 전세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파는 건 뭐예요? 전매. 한 번 더 임대하는 것은 뭐예요? 전대. 이러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고요. 을이 또다시 한 번 더 병에게 전세를 줬다. 전전세를 해서 병이 뭘 갖게 됐냐면 전전세권을 갖게 됐다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잖아요.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의 권리는 을의 권리보다 작아야 돼요. 전세금도 작아야 되고요. 존속기간도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점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안경에 대해서 저는 소유권도 있고 뭐가 있어요? 점유권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안경을 뺏어가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논리입니다. 따라서 전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특약으로 제한하는 거 가능하고요. 이러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3번이 답이죠.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물상대위라는 개념을 아마 아실 텐데 물상대위라는 것은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가치 변형물에 그 효과가 계속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을 해요. 그러면
저당권도 뭐 할 위험이 있죠?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겨요. 전세금이 생기겠죠. 그럼 저당권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하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 전세금의 계속 효과가 어떻게 해요? 미치게 돼요. 물론 이것도 일종의 뭐죠? 물상대이고요. 물론 전세권은 이미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을 지급 전에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신축한 자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땅이 갑의 곳이고 을이 갑의 땅의 건물을 신축을 하고 이 건물에다가 병합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을은 남의 땅에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임차권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전세권은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그 효과가 미칩니다.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지상권 임차권은 함부로 갑과 을이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병이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상린관계가 뭐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린관계예요.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전세권자든 당연히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2번 지문과 3번 지문은 1번 지문하고 반복적이고요. 4번 지문은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권능도 있죠. 따라서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면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는 가능하고 따라 4번 맞고요. 경매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5번인데 전세권은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적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아낄래 안 갚길래 이런 요구를 한 거죠. 네가 돈을 못 갚을 거면 차라리 네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도 해다오 라고 했더니 좋대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이거 가능하고도 유효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전세금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빌려줬던 기존의 채권을 뭐로요? 전세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X고 답은 1번입니다.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고요. 3번은 따로 기억해야 될 문제죠.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지만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가 없고요.
4번도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구한테 돈 물려준 거. 그러면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유효한데, 결국에 저는 그 친구 아파트 집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전세권 반환채권자와 전세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넘기셔서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동의 없이 전전세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X.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전전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원전세권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2년으로 본다. X고요.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 그러면 전세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에 기한 물권 청구 당연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 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못 받으면 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전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되는 물건은 을의 소유가 아니라 갑의 소유거든요. 따라서 언제만 경매할 수 있냐면 원전세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자기도 전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경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아도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에 인정되는 권리죠. 전세권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